자, 이제는 수급도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시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앞서 수급을 들여다봤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앞선 시간에서도 좀 다루는 것 같던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단독으로 사는 건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아서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라고 하는 이 원화를 사는 건지 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두 개 다라면 네. 물론 금상첨화일 수도 있죠. 원화 가치도 좋아 보이고 거기에 또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앞서 이제 증설이나 투자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제 나온 뉴스는 이제 엑시노스라고 하는 그 AP 네네.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맞나요? 네. 네, 모바일. 네, 모바일 뭐 이 모바일 CPU에 해당되는 네네. 하여튼 뭐 AP 엑시노스 AP의 그 양산 수율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나노 공정도 좀 가속화시키고 있고 뭐 이런 재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이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약간 벤치마킹하는 형태가 많으니까 이 카피가 좀 돼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부터 먼저 풀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저기 나와 있는 포스코 이따가 네. 또 내용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류적으로 산다면은 조금 시장 방어 성격이 강하니까 네. 오미크론을 누르나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장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제 시장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종목들을 봤고 그리고 그 상승한 업종들의 특징을 보고 그리고 오른 이유를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저희 개장 네. 전에 포인트를 드리긴 했어요. 네, 시장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됐습니다만 연기금이 네, 자금 집행을 조금 서두른다. 뭐 그게 이제 네. LG 에너지 엔솔의 IPO가 수년 됐다. 뭐 이 네. 자금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걸 풀어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수급이 방어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와 네네. 그다음에 환율. 사실 뉴욕 증시나 뭐 오미크론 얘기나 이 표면적으로 보면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뉴욕 증시 하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원화라고 하는 환율을 네. 비추어서 개장 전에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시장이 방어되다가 너무 네. 이 상승폭을 확 넓혀가니까 이 반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고 변동성이 계속 클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나온 리포트가 저평가. 그러니까 여기 기관 쪽 계신 분들도 이렇게 출연을 좀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께서 종목 추천하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퍼라든지 PBR 이런 얘기 상당히 좀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강세를 보였던 뭐 철강이란지 화학이란지 이런 종목들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 그리고 어제 HM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적으로 저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소위 말하는 퍼 기준을 봤을 때 5배 이하로 그러니까 뭐 HM이란지 포스코란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퍼 계산하신 분 뭐 방송 보신 분들도 퍼 계산하는 법은 아시겠지만 실적은 그대로 이제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퍼 기준을 봤을 땐 저평가 기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어저께 그 외국인이 매수한 HM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는 뭐 따로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요 종목도 퍼 기준을 봤을 땐 저평가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또 상당히 많이 매수가 됐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네. 지금 퍼 기준 봤을 때 저평가에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수 전체적인 매수, 그러니까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뭐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조금은 그 각 대형주별로 좀 그 저평가 기준에 들어간 종목들에서 어떤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는 공격적인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만 이 매수도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가 되냐 공격적인 매수가 되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가 매수적인 성격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네. 사실 뭐 기계적인 부분도 우리가 뭐 프로그램 네. 매매라고도 하지만 어떤 이 정해진 조건에 네네. 부합되면은 사실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뭐 심리적인 부분을 다 배제시켜 버리니까 네네. 말씀하신 단순 산술적으로는 기업들의 이제 이 밸류에이션 네네. 이 싸게 느껴지면 그냥 사들어 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차트가 어때요? 이런 건 뭐 관여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가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주가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도 항상 시장 전망을 할 때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역사적인 퍼에서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런 주가의 위치보다는 어찌 네. 보면은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기준 이 밴드 그 기준을 네.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자막에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속보가 이제 발표된 우리나라 뭐 네네. 11월 소비자 물가는 3.7% 상승, 10년 내 최고치. 그리고 또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네. 생활 물가는 5.2% 올라 뭐 이제 점점 겨울에 추운데 이게 팍팍해지는 얘기란 얘기죠. 근데 저 의미가 보면은 이제 결국엔 금리도 나중에 장기도 네네. 될 거고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수무수한 뭐 수급에 대한 특징은 별로 없죠. 뭐 비덴트 이거 샀다고 뭐 비덴트가 오늘도 왜 그 비덴트가 카카오 외국인 게임.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순수하게 한글 가지도 않은 외국인이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네. CFD.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생각할 수 네. 있겠죠. 비덴트, 뭐 카카오 게임즈, 한글 컴퓨터, 그다음에 다날, 뭐 아주 시장에서 핫한 그런 쪽은 네네네. 어쩌거나 뭐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지만 그리고 변동이 지금 좀 개별적으로 커질 수 있는, 어저께 대형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NFT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강한 있었기 것들이. 때문에 뭐 그 개별 종목 매매라고 좀 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네. 소문으로 들어가면은 포스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일단은 포스코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퍼 기준으로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지수사 전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제 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 지수사 체제 전환,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 요 세 가지, 시장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수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요 주주들한테는 TF 공문을 보내게 되면서 이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 시티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설득을 좀 하고 있는 작업들인데 철강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일단 쪼개는군요. 네네 쪼개죠. 그래서 철강, 수소, 2차 전지, 무역 이렇게 네 파트로 큰 맥락에서 이게 네 파트로 현재 나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지주사 전환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대기업들이 그렇게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좀 전환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뭐 이 회사 가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너무 철강에만 쏠려 있다라는 부분들, 요게 좀 이유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포스코 잘 아시다시피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 그룹 매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반도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예전 70%, 80% 대비해서는 일단 철강 비중이 많이 떨어졌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철강 비중이 지금도 49%지만 앞으로 뭐 30%, 20%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신산업을 하시는 부분들인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쪼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광석 리튬 생산 법인인 포스코 리튬 솔루션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원료 추출하는 이 회사는 그 폐배터리 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부분과도 연관성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이고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보게 되면 그 5월달에 세계 풍력 발전 1위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라는 회사와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생수소, 계질 방식, 수전의 방식이 있는데 이 수전의 방식이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에 상당히 맞는데 그래서 아마 그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그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덴마크 오스테드와 MOU를 맺은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와 같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린 수소 사업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수소 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포스코도 이 흐름에 좀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수소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 속에서 얼마만큼 또 매출 파이를 키워나가는지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또 그 두 번째는 또 순수 지주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주사 전환만 안 했을 뿐이지 사업형 지주사 체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일단은 뭐 투자라든지 자회사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 지주사 체제로 좀 전환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위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순수 지주사 체제 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중공업 모델을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 각 자회사들에서 이제 배당금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지분법 이익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지분법 이익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업 이익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 이익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입금 불산입률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배당금 수익에도 과세를 하게 되고 이 배당금이 또 지주회사로 올라갔을 때 또 이거를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률이라는 이 항목을 2018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회사의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입금 불산입률을 80%까지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배당금의 80%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자회사 관리를 통해서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회사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지주사에 대한 어떤 가치도 올라간다는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받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지주사, 세 번째는 세제 혜택. 제가 볼 때는 세제 혜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쭉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쭉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좋은 얘기를 드려야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음모론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는 조금 참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좋은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주도 개별 종목 상승이 될 것 같은데 뭐 저평가 기준도 있지만 이제 지주사 전환 체제 이 이슈가 또 반영이 되게 되면은 또 시장 대비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요것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윗세대, 아버님 세대는 이제 포항제철로 네, 국민주식, 포철. 포철, 포스코 한때 네. 이제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에 또 나섰다가 네. 무디스한테 그냥 뭐 실용평가 기관들한테 네. 완전히 컷당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힘이 없이 이렇게 돼 있다가 뭉쳐서 모호해진 것을 이제 정리해서 다시 네네. 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하는데 투명해질까는 두고 봐야 될 거고 네, 포스코는 그냥 네. 포스코일 수밖에 무거워서 무겁긴 합니다. 하여튼 뭐 좀 변화가 확실히 있으면은 뭐 인적 분할이 됐든 물적 네네. 분할이 됐든 또 분할 얘기하겠죠. 네. 네, 사업부를. 그래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분할 방식이 또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주사 체제 전환하는 건 또 최근에 ESG 경영 이게 또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포스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오미크론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포스코로 의외로. 오미크론은 다음 주에 다음 주 할까요? 네, 오늘 시간이 다 돼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또 바이러스도 뭐 많이 그 원문도 찾아보시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 노력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